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막상 찾으면 잘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냐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게 정말 흔한 일이 되었어요. 일단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이사부터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서로 좋게 좋게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 받을 때까지는 어쨌든 이사를 안 가고 기다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 기다리느니 내가 먼저 다 처리하고 이사를 가 버리겠다. 그리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떤 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부터 할까요?"라고 문의를 주시면 "글쎄요."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정말 돈을 급하게 대출을 받든 뭐 융통을 해 가지고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면 결국 새로운 임차인한테 돈 받아다가 그거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올라간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냐고요. 안 그래도 요즘 보증금 반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전세 사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는 집은 '어 이거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트러블이 있네. 임대인이 제때 돈을 안 돌려줬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집을 나가야죠. 근데 어쨌든 그 신청 이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면 운 좋으면 한 달 만에 돌려받았을 것을 1 년이 넘게 걸려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서 겨우겨우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조금 차분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나는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쨌든 신청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인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요. 혼자 하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든 최소한 법원에 내는 뭐 인지대나 송달료 뭐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잘못해서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돈까지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산입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인제 애매한 것이 관련하여 든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몇백의 돈을 들여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도 전부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인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 전부까지 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실제 판례를 봐도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보통 청구를 하고 그 선에서 인정을 하고 별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이런 것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인제 간혹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규정이 없으니까 '일단 질러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가 인정을 잘 안 해 줍니다. 인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면 특별 손해라는 점을 들어서 사실 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종의 특별 손해다.'라고 봐서 정말 이 청구 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제 청구를 했는데 저쪽이 다투지 않으면 또 그건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거 인정 다 못 하겠다고 다투면 판례가 변호사 비용까지 인정을 다 해 주진 않죠. 근데 또 몰라요. 이게 변호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5 0만 원, 3 0만 원, 5 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건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220 정도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 전부를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그 비용 관련해서 이걸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때 일반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하듯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곧장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 처음에는 이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를 보면 "이거는 집행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한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흘러와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 같은데 최근 대법원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깔끔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같은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혹은 상대방의 청구에 상계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실제 판례 사안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원고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 피고인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원상 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 임차인은 이렇게 반격을 했죠. "그래 내가 돈을 줘야 될 건 있는데 나도 임차권 등기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다. 그거는 너한테 받아야 될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환 채권으로 당신 청구랑 퉁칠게." 그러니까 상대 항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심 재판부는 이 항변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임차권 등기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절차 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인제 대법원은 이 법조문상 소송 비용액 확정 같은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민사 소송으로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상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청구에 상계 자동 채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실제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근데 인제 원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왜 받아주지 않았을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이게 단순히 인지대 송달료 몇만 원만 가지고 상계를 한다고 했으면 그거는 받아줬을 것 같아요. 제가 원심 판결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몇백만 원을 가지고 "이 금액은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인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판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손해로 봐서 그냥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거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 받아주지 않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시 내려보냈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판례가 더 나올 수 있겠죠.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비용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비용 요즘에 진짜 많이 내려와서 몇십만 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신청을 했을 때 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신청이 작용할지는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법대로 하겠다.'라고 나설 그런 소송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